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 단 2페이지가 전부예요. 3페이지 안 쓰셔도 돼요. 5페이지 쓰시면 안 볼 거예요. 평가위원이 보는 게 2페이지가 다거든요. 강원도 평창에서 한과 만드시는 30대 대표님, 혹은 서울 요즘 유명한 망원동에서 1인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 혹은 부산에서 K뷰티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40대 대표님, 이런 이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규모의 대표님들이 개발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화 자금이 필요한데 길을 잘 모르신다? 근데 이런 지원 사업에 나오신다? 다 자격이 됩니다. 심지어 합격 확률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사업 자체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 지원 사업이에요. 중기부 추가 예산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지원 사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올해가 1회입니다. 1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자리를 안 잡았고 생각보다 모르는 대표님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면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을 거고요. 선정 가능성도 엄청 높을 거예요. 규모를 보면 400개사 내외로 뽑는다고 나와 있는데 한 개 기업당 여기 밑에 보시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심지어 다수의 소상공인이랑 지역 특화 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면은 최대 3억까지 나와요. 엄청 크죠. 한도가 3배로 뛰는 거예요. 분야가 총 7개인데 푸드, 뷰티, 패션, 홈 리빙, K컬처, 조양,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가 있어요. 이 기타가 뭐냐면 생활 문화 관련된 거면 다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 대표님 사업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같다.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신청하세요. 그리고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지원 사업이 신청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6월 8일까지입니다. 지금 한 2주, 3주 정도 남았네, 3주. 근데 공공원에 보면은 소상공인 24에서 신청하는 거다 보니까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나 이제 접속이 집중돼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지난번에도 소상공인 그 도약 지원 사업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신청하시려면 마감일 2, 3일 전에 신청까지 완료를 해야 늦지 않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6월 5일까지로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추천드리냐 궁금하실 텐데 여기 서류평가, 첫 번째 평가 항목인 서류평가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배점이 크게 3가지예요. 2페이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 뒤에 평가받는 게 첫 번째로 추진 전략, 두 번째로 수행 역량, 세 번째로 파급 효과, 이렇게 3가지를 봅니다. 근데 추진 전략은 50점, 수행 전략은 30점, 파급 효과는 20점이에요. 총 100점이죠. 여기까지는 공고문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대표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뭔가 이상하죠? 기술에 대한 내용이 안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상공인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이 혁신이라는 표현이 생활형 혁신이다 보니까 AI나 IT나 이런 기술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성과가 나올 건지, 누가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런 평가 항목에 맞는 내용들을 2페이지 안에 다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좀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는데 서면평가에서, 서류평가에서 평가 항목에 따라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500개 내외를 선정한다라는 게 있어요. 500개 내외를 선정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400개를 뽑는다 그랬죠. 400개. 밑에도 나와 있어요. 대면평가, 발표평가 통해서 400개를 뽑겠다. 결국 서면평가에서만 통과를 하셔도 80%는 대면평가에서 선정이 되신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서면평가에서 몇 프로를 뽑냐면 2배수에서 2.5배수 정도를 뽑았어요. 예를 들어 400개를 지원을 해준다면 800개 기업을 서류평가 때 뽑거나 혹은 1000개 기업을 뽑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어때요? 딱 보시면 100개만 더 뽑죠. 100개만. 결국 서면평가 붙으면 떨어지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2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써서 신청을 하셨을 때 서류평가가 붙으면 발표는 더 쉽다라는 거죠. 이걸 왜 추천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더 중요해져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2페이지 안에 다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 궁금하실 건데 보여드리면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 지원 사업계획서 나와 있죠. 이 사업계획서를 2페이지 내외로 쓰셔야 됩니다. 7개 세부 항목이 여기 밑에 보이실 텐데, 자, 제품 서비스 소개는 뭐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없다고 치고, 추진 전략에서부터 파급 효과까지 보시면 추진 전략 안에 사업 개요 및 필요성, 그리고 사업 목표 및 추진 방안,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 뭘 개발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 그리고 수행 역량 안에 참여 인력 현황 및 경험과 수행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인력풀이 준비가 되어 있길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를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파급효과 안에 기대효과랑 성과 창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7개를 균형 있게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성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하길래 성과가 나오는 건지가 확실해야겠죠. 근데 사업비 구조에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모르고 그냥 내가 쓸 필요한 자금만 쓰시면 위험해요. 기술 개발 자금이 필수예요. 사업비의 50% 이상 쓰셔야 되고, 사업화 자금은 선택이신데 50% 이내로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을 받으셨다 치면 최소 5천만 원은 기술 개발 자금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술 개발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창하진 않아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레시피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기술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술이라고 하면 뭐 AI, 빅데이터, 최소 IT, 플랫폼 이런 것들 떠올리시잖아요.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 이내가 사업화 자금이에요. 사업화 자금. 뭐 브랜딩,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 이런 것들이요. 근데 소상공인 대표님들 대부분 이 작은 비목들 짜실 때 이 항목들을 항목의 비중을 좀 거꾸로 짜시거든요. 마케팅에 뭐 5천만 원, 디자인에 2천만 원, 시제품엔 정작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면 평가위원이 보고 이 대표님은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피해야 되는 떨어지는 5가지 패턴, 요거만 피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대표님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페르소나를 막연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들을 막연하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30대 여성이다? 부족합니다. 너무 넓어요. 예를 들어 잘한 것들은 강남 1인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대표님,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상을 설정하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딱 그 한 사람이 그려지잖아. 그 사람이. 우리 고객이 누군지가 명확해지잖아. 두 번째로 트렌드 키워드를 억지로 끼워두는 분들이 있어요. AI나 뭐 ESG나 메타버스나 대표님 사업이랑 잘 안 맞는데 억지로 끼워 넣으시면 평가위원 같은 경우엔 보자마자 알아채요. 굳이 이 기술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매출을 내는데 필요한 건가? 이게 시장이나 고객이 원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내용도 어색해져요. 세 번째로 요 근래 정말 많이 보이는 건데 AI를 사용해서 통째로 만든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I로 사업계획서 쓰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잘 활용하시라고,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얘기 드려요. 근데 챗 GPT든 제미나이든 뭐 클로드든 이거를 그냥 통으로 돌려서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색해요. 이게 내용이 안 맞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AI를 쓰실 거면 굉장히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사이즈를 자랑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려는 이 A 시장은 100조 규모의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위원이 되게 지루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이 1000조인지 100조인지 뭐
뭐 경조인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그 시장에서 우리 사업이 그 시장에서 얼마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엇무엇을 할 예정이다를 도배하시는 경우가 있어.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내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진행된 게 없고 확인된 게 없는데 예정이라는 그 말 한마디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흥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좀 기대하는 건 평가위원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이미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어떤 흔적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터뷰 뭐 5명이든 10명이든 뭐 아니면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든 뭐 사전 신청 뭐 한 10명 뭐 30명이든 수치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실제 시장의 수요를 조사해봤다. 고객의 수요를 조사해봤다. 공급사들의 수요를 조사해봤다. 인터뷰를 해봤다. 이런 기능을 원하는지 확인해봤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에 그 살짝 올려보면 이 본문에 2페이지 내외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2페이지 내외라고 해서 10페이지 쓰고 15페이지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외라는 얘기는 이내가 아니니까 뭐 5페이지 쓰고 6페이지 쓰고 10페이지 쓰고 15페이지 쓰는 거죠. 물론 그 10페이지가 다른 분들 2페이지 읽는 동안 볼 수 있게 잘 구성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평가위원 입장에서 잘 읽히지도 않는데 10페이지를 썼다? 2페이지 내외라고 제한 없이 10페이지를 그냥 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2페이지 내외라고 10페이지를 내는 거는 뭐 100페이지 내고 1000페이지 내도 똑같이 보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페이지 내외의 분량이라고 했을 때 한두 페이지 정도는 오버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외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이든 이하든 과하지 않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핵심은 양이 많냐, 적냐가 핵심이 아니라 얼마나 평가에 중요한 핵심 사항만 넣느냐라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이번에 새로 나온 지원금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경쟁률도 그렇고 선정 가능성도 엄청 높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사업계획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건은 소상공인 분들이면 웬만하면 돼요. 스타트업 분들이면 웬만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없으신 예비 창업자분들, 사업자 없으시면 지금 사업자 내고 신청하시면 돼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까지 제가 이 사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일단 자금이 1억,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올해 처음 나온 거다 보니까 허들이 낮아요. 내년에는 이 지원 사업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본 지원 사업들 중에서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난이도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좋은 기회니까 꼭 지원하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이나 상담 신청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뭐 자세하게 한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